안녕하세요. 유지용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기초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매개, 조절된 매개를 이번 고급 통계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작인 매개 효과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그림을 매개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개 효과는 여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형태를 검증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원인 변수 x가 결과 변수 y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매개 모형을 만드실 때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각 경로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즉 선행 연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변수와 준거 변수, 예측 변수와 매개 변수, 매개 변수와 준거 변수 간의 선행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개 모형은 개별적인 관련성을 검증하는 가설들을 통합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꼭 선행 연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개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인데요. 직접 효과는 x가 m을 거치지 않고 y로 바로 연결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초록색 화살표가 바로 직접 효과예요. 그리고 간접 효과는 파란색 화살표인데요. x가 m을 경유해서 y로 연결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즉 x가 m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받은 m은 또 다시 y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베론과 케니 검정 방법, 소빌 검정 방법, 부트스트래핑 검정 방법인데요. 이 중에서 베론과 케니 방식과 소빌 방식은 오래된 방식이라 이제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더 정확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검정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이나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베론과 케니 방식과 소벨 검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해서 간단하게 보고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베론과 케니의 매개 분석 방법인데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진짜 단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 분석으로 검정합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 분석으로 검정하고 이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번과 3번의 독립 변수 베타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2번의 독립 변수 베타 값이 3번의 독립 변수 베타 값보다 커야 매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뭔가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바로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신뢰과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파워먼트의 매개 효과 검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유의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독립 변수에 조직 신뢰를 넣고 종속 변수에 인파워먼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단순 회귀 분석은 끝이 나죠. 결과표를 보고 유의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에 유의하다면 두 번째 단계인 독립 변수 조직 신뢰와 종속 변수인 조직 시민 행동의 관계를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두 유의하다면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종속 변수의 조직 시민 행동을 넣습니다. 조직 신뢰를 독립 변수 칸에 넣고 다음을 누르고 인파워먼트를 넣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모두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타 값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모형 1이라고 써진 것이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했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본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두 번째 모형이 3단계에서 돌린 위계적 회귀 분석 모형인데요. 자, 여기서 표준화 계수 베타라고 써진 값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자, 2번이 3번보다 커야 매개 효과가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2번의 조직신뢰 베타 값은 0.381이고 3번의 조직신뢰 베타 값은 0.247로서 2번이 3번보다 크기 때문에 매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론과 케니의 매개 효과 검정은 모두 끝이에요. 참 쉬우면서도 귀찮은 작업입니다. 자, 바로 논문 형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논문에 들어가는 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 돌린 값들을 잘 정리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이 매개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 이때 종속 변수는 임파워먼트가 되고 독립 변수는 조직 신뢰가 되겠죠. 그 결과값을 찾아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R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 모형 요약을 보면 되죠. 또 F값은 아노바에 있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표에서 베타 값하고 F값에 별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별 표시는 유의 확률이라고 했었죠. 베타 값에 표시된 별은 개수에서 유의 확률을 보시면 되고 F값에 표시된 별은 아노바의 유의 확률을 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의 확률이 모두 0.000이기 때문에 0.001보다 작아서 모두 별 3개를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1단계를 마치면 2단계와 3단계도 결과값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형식으로 글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조직 신뢰와 조직 시민 행동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베론과 케니가 제시한 3단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1단계의 독립 변수인 조직 신뢰는 매개 변인인 임파워먼트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2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조직 신뢰는 종속 변인인 조직 시민 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조직 신뢰와 임파워먼트를 동시에 투입하여 조직 시민 행동을 예측한 결과 조직 신뢰와 임파워먼트 모두 조직 시민 행동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파워먼트의 부분 매개 효과를 시사한다. 다음으로 조직 신뢰가 임파워먼트를 통해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소빌 Z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지금 부분 매개 효과와 소빌 Z 검증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매개 효과에도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라는 것이 있는데요. 완전 매개 효과는 매개 변인이 추가된 모형, 즉 3단계에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없을 때의 매개의 효과이고요. 부분 매개 효과는 매개 변인이 추가된 모형에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효과와 매개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모두 유의할 때의 매개 효과를 말합니다. 부분 매개 효과는 우리가 방금 직접 해본 결과에서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완전 매개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결과를 보면 3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낙관성과 종속 변인인 진로 결정 수준과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베타 값에 별이 없으니까 유의 확률 P값이 0.05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완전 매개 효과라고 써주면 됩니다. 참 쉽죠? 다음은 소빌 Z 검정인데요. 소빌 검정은 매개 효과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고 베론과 케니와 같이 보통 쓰는 편인데요.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가 댓글에 적어둔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소빌 검정을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빈칸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A에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의 비표준화 개수를 넣어주고 SEA라고 적힌 칸에는 표준화 오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보면 A에는 0.647이 들어가고 SEA에는 0.109가 들어가겠죠. 똑같이 B와 SEB에도 모두 넣어주신 후에 파란 박스인 Calculate를 눌러주면 빨간 박스의 값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빌 테스트 값과 투테일 유의 확률 값인데요. 보면 소빌 값은 4.478이고 유의 확률은 0.000보다 작네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개 효과의 기본적인 내용과 베론과 케니, 소빌 검증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올려드린 자료를 가지고 오늘 배웠던 것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매개 효과 검증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용이었습니다.